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인들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회사 생활 계속 해야 되나, 학위를 추가적으로 더 따는 것이 나한테 어떤 득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야기, 대학원을 가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는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회사에 가면 보통 과장 1년차로 입사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책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고 보통은 8년차에서 9년차 정도 경력을 쳐줍니다. 나이도 있고 연차도 있으니까 굳이 부르자면 과장님 또는 책임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겠지만, 실제 하는 일과 행동은 신입사원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새로운 환경에 처음 노출이 됐으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빠릿빠릿하지는 않겠죠. 대졸 신입사원 2년차 정도만큼도 할 리가 없죠. 가끔씩 사석에서 대졸 또는 석사학위 받고 입사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박사학위 받고 입사를 해도 박사라는 걸 잘 티를 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대학원을 가는 게 나은지 또는 바로 입사하는 게 나은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조카뻘 되는 친구들 또는 주니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끔씩 있어요.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바로 회사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사와 학교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박사학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실 점은 공대를 나왔고 국내 박사이고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걸 전제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빨리 돈을 벌고 자립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박사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슨 특별한 승진 코스를 밟게 하거나 월급이 남들보다 특별히 더 많거나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에 따라서 학위 수당으로 약간의 돈을 더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그 돈을 10년간 모아봤자 학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월급을 모으고 하는 게 낫지, 돈으로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대기업에 다닌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경기가 엄청 좋아서 가끔씩 이제 인센티브 보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일하게 과장이 되었을 때 가방끈이 엄청 긴 사람들은 주머니가 가볍죠. 1년차니까. 그런데 회사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회사 생활 해오신 분들 같으면은 수천만 원 또는 억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일찍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주머니 사정은 여유롭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는 대학원 선배 중에서는 랩실에서 받은 그 코 묻은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수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졸업한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아주 드물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외국 박사라든지 이러면은 회사에서 사이닝 보너스를 주고 모셔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케이스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자로서 엄청나게 뛰어난 업적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아주 모셔가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면은 진학을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이 학사과정 학생이거나 또는 전연차 회사원으로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특별하게 회사에서 막 사이닝 보너스를 주고 모셔가는 이런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진의 우대가 있느냐? 박사 학위자라고 해서 회사에서 팀장이나 임원 승진의 우대사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 협업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거 절대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역학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장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업무를 하느냐, 이거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본 팀장님들이
임원들이 전부 다 박사학위가 있지는 않았어요. 한 60-70% 정도는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었고,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연구개발 부서라서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의 그 재작년인가 분기 보고서를 조사를 해왔더니 상근 임원 105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사학위자는 298명, 석사학위자까지 포함하면 684명이었습니다. 박사가 28%, 석박사는 6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35%는 학사학위 받고 바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이죠. LG화학 같은 회사들 보니까 임원이 대략 171명 정도 계셨고, 그 중에 박사학위자가 49명, 석사학위자, MBA까지 포함해서 104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28%, 6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임원이 대략 47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박사학위자가 51명, 석사학위자까지 포함하면은 139명 정도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박사가 한 11%, 석박사 다 포함하면은 30% 정도 되는 거죠. 회사마다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딱히 고학력자보다는 그냥 경력, 필드에서 쌓아온 경력을 더 중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 사람 뭐 박사니까 팀장이나 임원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박사학위 있는 과장, 차장, 부장들이 체감상 승진의 안정성을 더 많이 느끼느냐 하면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일반 직원들 중에서 나는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원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내가 임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특별히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박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뭐 월급날 기다리는 샐러리맨인 게 뭐 다 뭐 비슷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높은 자리는 뭐 실력과 뭐 타이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절히 관운도 있어야 되고 전생에 나라도 좀 구하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박사학위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만큼 힘이 세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생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고 오세요. 그게 박사학위보다는 조금 더 임원 승진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입사를 할 때 취업에 더 유리하냐? 이미 입사하신 분들은 뭐 해당이 없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졸공채에 응시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대졸공채의 문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취업의 문이 좁아서이기도 하고, 또 복수 지원이 가능할 거니까 실제로 입사하고자 하는 지원자 수보다 지원서의 숫자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취업의 문이 상당히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실제로 입사를 해서 보니까 대졸공채로 들어온 친구들은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서울 또는 지방대라도 굉장히 유명한 공립대 출신이었고, 성적도 꽤 좋았고, 영어 성적도 좋았고, 내가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일할 만큼 뛰어난 인재일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학벌이 탑에 해당하는 명문이 아니다, 학사 기준으로 탑에 해당하는 명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상위 클래스 대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대졸 공채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취업의 루트가 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산학 장학생이라든지 또는 이미 입사한 선배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산학 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학위자의 수요가 있는데 대학원생들이 생각하는 진로 중에 회사 입사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거나 국책 연구기관에 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학사 과정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취업 자체만을 목표로 놓고 보면은 대졸 공채보다는 문턱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그대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은 취업할 때 지도교수님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같이 이제 프로젝트 했던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보았어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 취업을 위해서라면은 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이 되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는 있다. 대학원 석사나 박사 과정에 간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잡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야 되느냐, 대학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으냐, 대학원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대학원
대학원에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